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3월 20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그 연준 파월 의장의 좀 그 다독거림이라고 그럴까요? 그 덕분에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냈습니다. 연준이 그 FOMC 회의에서 예상대로 금리를 그 4.25에서 4.5%로 그대로 이제 동결을 한 가운데 연내의 금리 인하 횟수를 2번으로 한다는 것을 다시 이제 확인시켜 주면서 일단 그 시장은 그 막혔던 숨통이 좀 트였습니다. 그래서 다우는 0.92% 올랐고 나스닥은 1.41% 올랐고 S&P 500도 1.08% 올랐습니다. 러셀 2000도 1.56%,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이렇게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출발은 0.74%가 상승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 외국인과 기관이 어쨌든 간 매수 우위를 종일 그 유지를 했어요. 중간에 좀 이제 뭐 변동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유지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이제 상승권에서 오르내림을 계속해서 거듭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장이 보면은 현물 시장보다는 온통 그 선물 시장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오늘도 보였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어제와 비슷한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5,514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672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7,028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2,637.10포인트, 어제보다 0.32% 상승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출발은 0.64%가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뭐 바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하루 종일 매도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어제와 거의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뭐 당연히 지수도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만 가라앉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272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이 342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 912억을 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25.15포인트, 어제보다 1.79%가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오늘 음봉이긴 하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승 음봉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 상승 추세는 그냥 저냥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연 3거래일째 하락 음봉을 이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환율은 1,459원 40전입니다. 1,459원 60원에 바짝 다가섰네요. 그 다음에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뭐 반도체의 날이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샀습니다.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무려 5,035억이나 샀어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산 게 5,514억인데 거의 이제 삼성전자를 다 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현물보다 선물 시장에만 오늘 신경이 쓰였다, 그런 말입니다. 기관은 282억을 샀고요. SK 하이닉스도 외국인이 1,355억을 샀고, 기관은 407억을 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 6,400억 정도를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만 산 거예요, 외국인들이. 반면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외국인이 867억, 기관이 63억, 그래서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종목.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포스코 홀딩스 이런 것들이 대형주면서 한국을 살 수 있으면서 그동안 많이 안 올랐다는 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21억 팔고, 기관이 2억 사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서로 다 엇갈리면서 한쪽은 사고 한쪽은 팔고 이런 게 계속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코스닥에서 보면 알테오젠하고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도 164억 61억, 에코프로비엠은 6억 2억 뭐 이렇게
HLB만 외국인과 기관이 22억, 13억 동시에 사는 그런 종목이고, 에코프로는 외국인이 19억 팔았고, 기관은 28억 샀고, 그렇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외국인이 111억을 샀고, 기관은 37억을 팔았습니다. 오늘 이제 움직인 섹터들 보면은, 개별 종목에 의해서 움직인 섹터도 있고, 또 전체적인 섹터가 움직인 데도 있고, 근데 그 탄소 나노튜브 관련 섹터들, 이게 이제 EU가 탄소세를 부과하겠다, 이거를 이제 방침으로 밝혔어요. 그런데 이게 적용 범위를 확대해서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이런 데 다 이제 탄소 문제를 거론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탄소 나노튜브에 관련된 것 중에서 제이오는 삼성 SDI가 이제 2조를 유상증자를 끝내고 그 전고체 양산 라인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SDI 쪽에 탄소 나노튜브 납품 기대 이런 것 등으로 오늘 좀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반도체는 외국인들이 반도체 두 종목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샀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오늘은 좀 특징이 뭐냐면 반도체 밸류 체인을 따라서 전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체도 움직였지만 유독 생산하는 반도체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죠, 여기 쪽에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반도체에서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2차 전지도 좀 움직였는데, 역시 이제 2차 전지도 시총이 좀 만만치 않으니까, 그렇게 움직였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전체적인 선물, 그러니까 파생과 관련해서 지수를 만들어가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이제 외국인보다 국내에서 많이 샀는데, 지금 이제 주총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주총에서 모든 희망사항이 다 총 출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세계 배터리 업계를 제패하겠다는 얘기도 나왔고, 전고체 배터리의 선봉이 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근데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또 주총 때 그렇게 하겠다 그래야지, 주총 때, 어렵겠습니다 이러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희망사항을 다 쏟아놓은 게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우린 이런 거 평가할 때 굉장히 냉정해야 돼요. 냉정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컨대 중국의 한 배터리 회사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완충을 하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건 제일 먼저 했느냐죠. 먼저 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거는 설득력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철강도 오늘 왜 그랬냐면 유럽이 이제 철강 수입을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이프가드로 이제 15% 관세, 이거는 미국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미국 때문에 그런 건데도 시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미국 견제용이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 철강이 반사이익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대하는 것 때문에 오늘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은 태형건설이 관리 종목 지정 해제 때문에 상한가 간 것 같은데, 상한가로 끊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4x4가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선정한 2025년 아시아 태평양에서 고성장 기업에 선정이 됐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화질 개선 AI 솔루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오늘 시장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나라 앞으로 중요한 헌재 선고를 기다리면서 현물, 선물, 연계 쪽에 움직임만 있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게 이제 오늘도 눈에 띄는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어제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파월 의장이 그냥 예상대로
제가 어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상대로 그냥 덕담 덕분에, 이건 뭐, 덕담 차원이지, 뭐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이슈가 없었는데, 또 불구하고 반등에 성공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의 얘기를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경제 성장률은 약간 떨어질 거고, 인플레이션, 그것도 이제 관세 부과에 의한 인플레이션, 이거는 일시적이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는 거 하나. 그리고 이제 뭐 노동시장과 경제는 아직 건전하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이나 흐름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에 상당히 동조하는 쪽으로 방향은 전환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 뭐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뭐야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는지. 아무튼 그리고 금리 인하는 이제 이게 중요하죠. 금리 인하는 올해 약속대로 2번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더해지면서 시장은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파월 의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덕담을 한 거예요. 사실 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눈길을 끄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게 트랜지토리라는 말 있잖아요. 일시적인 이런 말을 이번에도 썼어요. 왜 이번에도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21년에 이거 얘기 한번 잘못했다가 아주 곤욕을 치렀잖아요. 파월 의장이. 그때도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고 그랬다가 그랬는데 이번엔 뭐 무슨 뭐가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도 몇 년 만에 다시 이 얘기가 나와서 상당히 그게 이제 눈길을 끕니다. 그래, 뭐, 어찌됐거나 뭐 그런 덕분에 이제 3대 지수가 모두 반등을 했고, 또 우리가 선호하는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선호하는 뭐 엔비디아도 1.8%나 오르고, 테슬라는 4.68%, 필란티어는 뭐 2.6, 팔란티어는 2.63, 뭐, 이렇게 많이 올라서, 이제 좀, 미국 주식 투자하면서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후 하고 이제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덕담의 효과가 얼마나 더, 시장을 계속해서 받쳐줄 수 있을까 하는 게, 사실은, 핵심이죠. 그냥 우리 시장을 좀 보면, 우리 시장은 뭐, 누가 뭐래도 부인하기조차도 어려운 아주 중요한 상황을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지만 그냥 제자리 뛰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나마 코스피는 파생이랑 연계돼서 그런 거고 코스닥은 이제 뭐 하염없이 지금 코스닥 돌볼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전부 이제 현물보다 선물 시장에 몰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한 2개월 동안 산 거 보면 선물은 우리 기관이 많이 샀고, 그러니까 기관은 이제 그거를 이익 내면서 계속 떨어가고 있는 거고, 외국인은 이제 사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헌재 결정이라고 주가가 폭발하면, 외국인이 이제 더 먹겠죠. 근데 아무튼 뭐 장중에도 뭐 선물이라는 게 사고 팔고 뭐 이러기는 하지만 아무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시총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추정 지수를 움직여야 되니까 시총 상위 종목 특히 이제 뭐 반도체 뭐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에 많이 빠지고 또 별로 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한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조선, 방산 이런 것도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못 오른 거. 이거는 뭐냐면 이제 곧 재개될 그 공매도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종목들. 그렇게 했는데 마침 그게 이제 시총 상위하고 맞물려 떨어진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뭐 언제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다가오는 헌재의 결론에 따라서 시장은 굉장히 이제 소용돌이 치는 움직임을 이제 보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종목은 이미 정해진 거나 똑같은 거예요.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시장이 불안해하는 이 불안감을 명쾌하게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그거를 기다리고 있고 적어도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이런 움직임이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것도 길어지면 안 되지만 일단은 그러니까
참을 수 있을 만큼 때까지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이제 삼성전자가 모처럼 잘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얼마까지 갈 수 있습니까? 이런. 근데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뭐 구체적으로 7만 원 넘어갑니까? 막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미 뭐 이거는 제가 이제 스쿨에서 관심 종목에 이미 넣어드렸잖아요. 이게 뜨기 직전에. 그런데 그 지금 삼성전자 상황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우선 이제 그 젠슨 왕이 오늘도 뭐 HBM3 그 삼성의 참여에 대해서 이제 기자 질문을 받고 뭐 참여를 기대한다 막 이랬는데 이것도 뭐 긍정적으로 돼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덕담인 거죠. 참여를 기대한다.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덕담인데 오늘은 이제 좋은 쪽으로 해석되는 거. 얼마 전 같으면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안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덕담도 호재로 적용되고 또 긍정적으로 시장이 바뀌니까 그동안의 반도체 특히 삼성에 대해서 아주 까대던 그 모건 스탠리도 슬쩍 한 발 물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이제 뭐 반도체 중에서 레거시 쪽의 그 반도체 가격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고 또 오늘은 뭐 야당 대표도 방문하고 뭐 하여튼 전체적으로 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추세라면 뭐 기술적으로 보면 7만 원은 넘길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뇌피설인데 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때그때 매매 원칙을 보고 이게 꺾이나 계속 가나를 뭐 체크할 수 있으니까 그건 이제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시장이 기다리고 있던 그런 답이 헌재에서 나오면 이게 더 이상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때는 상당히 강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공매도, 재개되는 공매도의 대상에서 피해 설 수 있는 종목. 두 번째는 한국을 대표해서, 한국을 사야 된다. 이제 이랬을 때 한국을 대표해서 살 수 있는 종목. 그러면서 업황 회복이 기대되는 종목. 요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게 삼성전자예요. 그래서 이 얼마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로서는 그 세 개를 다 갖고 있는 게 결국 삼성전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